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 네. 6월 모의고사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에 조금 변별력이 많이 갈렸다라고 지금 들리는 과목이 이제 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수학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맨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좀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같이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이신 저희 이제 한 원장님께서 네.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네. 이제 그거와 좀 연결해서 저랑 같이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한 올해 수능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는, 좀 오늘은 좀 그런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원장님. 네. 이번에 6월 모의고사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웠다. 근데 이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해요. 아, 예상을 한다? 네. 일단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존하고 작년에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6월, 9월 수능, 이번 6월 모의고사까지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져요. 점점 조금씩 저는 올라가는 추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당연히 6월보다 9월이 어려울 것이고 9월보다 당연히 수능이 더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이 시험 보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할 것이냐면, 정시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고민할 것이고, 최저를 맞히는 친구들도 이거 수학 어떻게 해야 되지? 맞춰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최저 과목에서 수학을 빼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즉, 이제는 공부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시험이었고, 앞으로 트렌드도 기존에 했던 공부 패턴대로 하면 분명히 망한다. 그게 작년부터 그 기조가 계속 이어왔던 거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조금 깊이, 그 다음에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달리 해보고, 그래야 고득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점점 이제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이 좀 깊이 드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하기 싫겠다. 하기 싫죠. 정말 네. 학생들이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네. 야, 수학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거?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히 좀 걱정은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솔루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시험 출제 범위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고, 뭐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전범이고 수투도 전범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확통, 미적, 기하인데, 이거는 6월 시험이다 보니까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한 중간 정도.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확률까지, 미적 같은 경우는 미분법,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평면 벡터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전범위가 아닌데 불구하고 문항의 그 출제 숫자는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패턴,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선택 과목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단원의 중요한 단원들이 이제 대표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한 게 뒷부분에 있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미적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단원에서 내다 보니까 조금 뭐 깊이 있게 낸 문제도 있고, 아니면 요게 나올까? 라고 했는데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은 요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 진짜 어떤 그 실력. 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보는 시험이다. 네. 좀 그렇게 좀 차이를 둘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요번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만 갖고 얘기를 하면 공통 과목에서 몇 개 틀렸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공통 과목은, 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에서 누가 더 많이 맞았냐. 틀렸냐도 원래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으면, 당연히 점수 높아지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이게 좀 정립되고 이렇게 확립되려면 그래도 한 3년은 지나야지 그렇죠. 되게 이제 시험이라는 게 틀이 잡히는데 이게 2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다. 작년에는. 왜냐면 정보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렇죠. 첫 번째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동등한 입장이에요. 심지어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동등했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재수생하고 현역생이 확실히 구별될 거고. 그죠. 작년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심지어 이 현역생들 중에서 정시가 가능한 학교의 학생들과 정시가 좀 힘든 학교의 학생들이 유불리가 되게 많이 갈리는 어떤 그 시험이고 그거의 어떤 스타트가 실질적으로 6월 모의고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와 수학 어떻게 출제할까? 솔직히 다른 과목도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한번 돌아가 봐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존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다 아실 거예요. 이 킬러, 소위 말해서 2, 리그 30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이한 난이도? 물론 중간중간에 준킬러도 있죠. 근데 이 준킬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한 1, 2등급 정도면 그래도 손은 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2, 2, 9, 30은 학교에서 1, 2등급이 아니라 그냥 최상위 애들만 그냥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2, 2, 9, 30이었으니까 뻔하잖아요. 전략은 있었어요. 뭐냐면 애들한테 야 2, 2, 9, 30 버리고 나머지 27문제를 다 맞자. 이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도 1등급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그 전략이 통했고 왜냐면 기존에는 심리형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기출 위주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온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점수를 보장해주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22년 수능에서 완전히 깨졌죠. 완전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난도 문항, 즉 2, 2, 30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준킬러라고 하는 그 문항 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그 세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7문, 7문제를 다 풀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작년에는 세 문제를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타 과목이 너무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 그래서 작년에 볼케이노 수능이 나왔고 여기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작년에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즉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 왜 이렇게 쉬워? 당연하죠. 2, 2, 9, 30의 난이도가 없어졌으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준킬러 그냥 푸는 학생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준킬러 문제들만 쭉 포진되다 보니까 쉬웠죠. 근데 그렇지 않은 2, 3등급 학생들, 즉 기존의 기출문제만 딸딸딸딸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려는 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손을 못 대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이렇게 이제 기조가 됐죠. 그럼 과연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 즉 기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2022 수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이번 6월 모의고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였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2022 수능으로 이제 경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공통하고 선택 난이도는 과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세 번째 거기서 또 선택 과목 미적, 기하, 확통 난이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1번부터 12번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시험이었는데 기존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근데 이번 시험에는 10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포진이 딱 되는 순간 학생들이 헉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배분이니 뭐니 이제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알아요. 뒤에 가면 어려운 게 또 있을 거라는 걸. 근데 10번부터 막히니 기존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10번, 11, 12, 13, 14번까지는 그냥 쭉 흘러갔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15번 어렵고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20, 21, 22번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생들이 공부했던, 즉 이제 학생들이 알잖아요. 풀다 보면 이번부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고 여기까지는 잘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딱 그 중간에서 여기서 내가 왜 막히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험이죠. 이게 중간 수준이라고 해도 말이 중간인 건데 실제로는 중상 수준 이상의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좀 수학 역량이 약한 애들은 이 객관식에서는 7번까지, 그리고 단답형에서 16, 17, 18, 19. 와, 딱 지금 보니까 11문제밖에 못 푼다는 그 이론상 11문제에다가 선택 좀 쉬운 거. 예, 와, 그렇죠. 반타작이 안 된다고? 와, 이것도 충격이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유형이 신유형이다. 그러니까 익숙치가 않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가 쫙 쌓였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거 패턴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기조가 바뀌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과도기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출제위원들도 그렇고 다 실험 대상인 것 같아. 지금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실험을 너무 많이 해.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해야 없어요.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그랬어요. 작년이 그러니까 기존 2022 수능 전부터는 6월하고 9월 시험 패턴을 보면 수능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던 시기였는데, 작년에 6월은 6월 시험, 9월은 9월 시험, 수능은 수능 시험. 그러니까 학생들이 6월에서도 헉하고 9월에서도 헉하고 수능에서는 완전히 멘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한 원장님께서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다분하다. 그렇게. 네, 저는 다분하다. 왜냐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이름만 그대로지 시험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꾸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도 없고 과도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 수능도 이번 시험은 그냥 이번 시험인 거고 9월도 아마 6월이랑 또 다르게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은 또 수능 나름대로 또 다르게 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완전히 좀 이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시험이 진행이 돼버리면 실제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내도 엄청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아직 그걸 적응을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공통은 그렇고, 그러면 선택 과목은 어땠어요? 선택 과목은 그냥 28, 29, 30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특히 30번이 조금 더 어려우긴 했는데, 그래도 미적이 기존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런 그 당시에 난이도하고 지금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 예전이 훨씬 더 어려웠고, 지금은 그냥 학생들이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확통, 기하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점수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난이도 당연히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이 훨씬 어려웠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거였고,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통 과목에서 확실하게 등급을 정해야 되니까. 공통 과목 난이도 2022년 6월, 9월 수능보다 이번 시험이 좀 더 어려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다고 같아요. 제일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기준이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웠다. 기존에는 문제 출제 경향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문제 출제 경향이 없어요.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출문제 풀이 방식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물론 훨씬 후에는 다시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고득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공통과목에서 신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과목 신유형하고 요 준킬러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얘기인데, 신유형이면서 준킬러 문항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는 문제 많이 풀어봐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9월 모의고사 수능 난이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자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그렇게 하고 공통하고 선택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통 과목이 어렵다? 물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렵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몰빵하는 경향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선택 과목에서도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고 특히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알아. 확통은 어렵지 않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확통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험이 바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략적으로 이번 시험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걸 봤을 때 일단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수 있으니 더 다양한 유형의 이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다. 일단 그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진짜 이 수학이 공통과 선택이라는 이 구별화되어 있는데 이 구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의 양이나 시간을 잘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진행될 것이냐. 결국에 이제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이 등급에 나올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점수 맞추기에 공통과 선택을 어떻게 적절하게 섞을 거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뭐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유형 얘기가 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첫 번째는 기출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기출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기출에 더 추가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출에다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신유형들을 그렇죠. 더 풀어봐야지. 네. 괜히 기출 이제 볼 필요 없다 그런 이상한 생각 들지 마시고 우선 기본은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 탄탄히 다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신유형 문제를 접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내용이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한번 듣는 만하다, 그러니까 한번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것들도 저걸 아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니들이 뭐라고 니들도 또 6월 모의고사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하시는 다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한테 저희는 뭐 어드바이스 할 게 별로 없어요. 상위권은 우리가 저희가 앞에 다 했잖아요. 서울고 그거 다 했잖아 저희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 이제 시선에 닿는 이제 그런 학교들과 이제 그 등급대에서 이제 얘기들 앞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9월 모의고사는 나는 뭐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보지도 않고 9월 모의고사 분석은 뭐 정시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분명히 또 그때도 말씀하실 거야. 니들도 또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하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영상 찍으면 그 할 때는 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되게 찜찜해서 약간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떻게 보면 한 원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요거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또 한 원장님이 해주셔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 또 알차게 또 좋은 또 콘텐츠의 내용을 또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자 최강 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 원장이었습니다.